아, 다 됐고 나는 포르쉐 타고 싶은데 포르쉐 타면 비용 처리 얼마나 해줘? 오늘은 지난번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내용입니다. 정말 대표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들께서 비용 처리를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타고 싶은 차를 타셔라. 근데 요즘 제가 포르쉐에 꽂혀 있다 보니 그게 포르쉐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실제로 내가 만약에 포르쉐를 사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비용이 처리가 되는지. 두 번째로는 야, 그러면은 정말 내가 뭐 리스료 이런 산정 내역서를 받으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던데 거기서는 내가 어떠한 항목들을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는 거야? 를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업무용 승용차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 유지비 항목들은 첫 번째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리스를 하게 되면 리스료, 그 다음에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뭐 자동차세, 통행료 여러 가지 항목들을 토탈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들을 토탈해서 산정을 함에 있어서 차량 가액으로 현재 세법에서 인정을 해주는 금액은 연간 한도 800만 원입니다. 연간 한도 80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매달 저희가 내야 되는 리스료를 산정을 했을 때 한 70만 원 정도죠. 포르쉐 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실제 리스료 얼마 정도 내시죠? 보통 한 330만 원 정도 내세요. 아, 여기가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네. 네, 뭐 저도 안 타고 있기 때문에 막 할 수 있어요. 저도 없어요, 포르쉐. 네. 한 300만 원 정도에서 400만 원 정도를 매달 리스료로 납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뭐야? 우리 세무사가 매달 리스료 70만 원, 80만 원 되는 거 타라 그랬는데 나 300만 원 이거 되면 나 손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 대표님이 포르쉐를 타면서 내가 내는 금액은 3,600만 원일 거고 세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그럼 갭이 얼마나 차이가 나죠? 2,800만 원 정도가 갭이 차이가 나요. 이 금액은 그럼 우리가 평생 비용 처리를 못 받는 거냐? 아니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님들과 세무사님들이. 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저희가 비용 처리를 언제 받을 수 있냐? 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3년 혹은 5년의 기간을 설정해서 리스료를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차를 처음 계약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해당 차량을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죠. 인수를 하고 나서도 저희는 리스료가 발생을 하진 않지만 기존의 한도가 초과되어 있는 금액은 연간 800만 원을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2억을 다 비용 처리 받으려면 몇 년 있어야 되는 거야? 가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몇 년 있어야 되죠? 25년 동안 연간 800만 원씩 2억을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실제로예요. 네, 그게 가능합니다. 또 다른 경우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차를 판매를 했다. 아, 나는 그냥 3년, 4년 정도 타다가 이 차를 판매를 했어. 그러면 실제 저희가 장부가액으로 계산되어 있던 금액과 내가 이 차량을 판매를 함에 있어서 손실이 났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장부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1억 5천이었는데 갑자기 중고차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시장에. 그래서 내가 이 차를 1억 3천에 팔았어.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누적되어 있던 한도 초과된 금액과 2천만 원에 대해서 연간 이것도 800만 원 한도로 3년이면 되겠죠. 800, 400만 원 이렇게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뀐 세법 규정으로는 아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800만 원씩만 해. 20년이든 25년이든 그냥 해. 야 포르쉐 타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25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이런 질문 하세요. 포르쉐 타이칸 우선 하나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아직 남아서 800만 원씩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해야 된대. 그럼 나 예를 들면 두 번째 차 파나메라를 샀어. 그럼 이것도 그러면 800만 원씩 또 인식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면 가능합니다. 차량 유지비 한도 금액은 번호판별로 차량 유지비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타이칸과 파나메라는 번호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따로따로 차량 한도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차량 유지비를 계산을 함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내가 이 차량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쓰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사업적인 목적으로 쓴다는 게 어떤 부분이죠? 출퇴근 가능합니다. 또 뭐 있죠? 영업할 때 가능하죠. 근데 막 주말에 저희가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럴 때 쓰면 되나요? 인정해 줄까요? 안 해주죠. 안 해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비용 처리 받기 위함은 첫 번째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을 했냐. 임직원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대표님들의 가족들이 만약에 이 차량을 타고 나가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직원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서 법인 차량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세무조사에서 대거 걸리시게 된 거죠. 임직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비용 불가. 네. 임직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내가 이걸 사업적인 목적으로 쓰고, 그 상황에서 한도를 얼마나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이지 사전에 해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아예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부분과 실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매출 5억짜리 회사를 하는 법인 대표야. 근데 내가 막 파나메라도 사고 타이칸도 사고 막 사. 그리고 출퇴근으로 막 이용을 해.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얘가 이걸 사업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맞나?를 의심하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조사관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안에 들어오냐에 대한 문제들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례는 1인 대표인데 내가 막 차를 2세대씩 사요. 이건 인정될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니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차 2대가 왜 필요해? 혹은 그 차 2대가 다 사업적인 목적으로 정말 필요한 거야? 를 보는 거죠. 어떠한 부분을 보면 그게 나타날까요? 요즘은 너무 쉬워요. 하이패스 카드만 분석 한번 뜨잖아요. 어디를 통행했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이 차량의 이동 경로가 다 그냥 공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1톤 트럭도 있어야 되고 카니발도 있어야 되고 실제 내가 사람들 만나러 타러 갈 때 필요한 차도 있어. 이러한 경우는 또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냐,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이 차들이 필요한 차이냐가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차가 몇 대인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또 질문 주신 내용처럼 타이칸 탔다가 뭐 마세라티 탔다가 못 탔다가 다 하는데 이거 다 비용 처리되냐? 가능합니다. 지금 법으로는 가능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대표님이 되게 그 손해를 많이 봐요. 왜냐면 차를 한 대 샀다가 팔고 이러면 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차량 구독 서비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 내놓으면 내가 타고 싶은 차를 이번 달엔 이 차 탔다가 다음 달엔 저 차 탔다가, 그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인 거죠. 왜냐면 차도 한번 사게 되면 취등록세가 발생을 하고 뭐 자동차세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고,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중고차로 내놓을 때는 항상 후려쳐서 이제 차가 어디론가 이동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많이 조금 불편한 일들이 생기시게 될 겁니다. 뭐 차량의 선택의 선호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세법적으로 차량 유지비에 대한 규정은 이렇다. 매년 800만 원 기준으로 내가 이 차를 판매를 하고 나서도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기존 영상에 질문 주신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빨리 포르쉐 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포르쉐를 타려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구독자가 좀 더 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 조댓구알 맞죠? 네, 저 처음에 이거 듣고 욕하는 줄 알았어요.